이준석 전 대표가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속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연전에서 무시당하고 지금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할 마음이나 들지 그리고 혹시나 가가지고 제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기관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당이 위기이고 비상상황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서 당의 혼란을 수습할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경찰의 이 본류 수사는 사실 뭐 비대위 꾸리는 거나 뭐 윤리랑 상관없는 부분이고 일단 성적대 의혹이 맞는지 아닌지 혹은 뭐 증거인멸 의혹이 맞는지 이런 걸 좀 일정 조율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전 사장에 대해서 한 6차례 이 참고인 조사를 했나요? 구체적 조사를 했는데 아마 이 조사가 이제 대부분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가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날짜는 정확히 언제라고 이제 뭐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예. 언제인지는 명확치는 않지만 일단 이번에 이 아이카이스트 관련해서 이 접대받은 그 마지막 날짜의 공소시효가 원래 9월 말로 끝이 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9월 달 안에 수사가 가타부타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 차례에 걸친 이 성접대와 그다음에 뭐 어떤 향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 차례 접대와 성접대는 뭐 2번이라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에 이제 모셔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 회장에 대한 이제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마 경찰에서는 포괄일죄로 이제 본다는 것이고요. 포괄일죄라는 거는 이미 앞선 접대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어떤 공소시효가 남은 게 문제가 되면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 부분까지도 죄를 다 묻는 게 이제 포괄일죄인데 지금 이제 쟁점은 뭐냐면 앞쪽에 접대받았던 것의 내용 이유와 뒤쪽의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모셔오는 거하고 뒤쪽에는 그룹 회장의 어떤 사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이 접대를 과연 포괄일죄에 묶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본인의 정무실장을 통해서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썼던 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 예. 또 지금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되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인 쟁점이고 아마 이게 이제 어떤 수사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쪽 주장하는 건 성접대가 아니라 20번 가까운 접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윤리위는 이런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애초에는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 말고 경찰 수사 말고 추가 징계 얘기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뭐 제명 얘기까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추가 윤리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상황이 간단치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양금희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며칠 전에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의결을 하면서 추가 징계를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윤리 공식 입장문을 어제인가에 나와서 입장문을 내고 그 의결된 의원총회 입장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일단 공을 던져놓고 윤리해석을 받아 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예. 뭐 당장 28일 날 열리는 윤리는 지금 그게 아니고 김성원 의원의 발언이 뭐 소명하는 그 윤리입니다만 어찌됐든 윤리에서도 이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윤리에서 추가 징계를 하면 사실 당규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그 징계보다 더 과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당원권 정지 개월수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나 2년을 늘릴 수 있고 아니라면 이제 그 다음에 더 과한 징계는 그 탈당 권유하고 제명받겼기 때문에 사실상 당에서 축출하는 수순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당내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경찰 수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결론을 보고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종결하는 게 낫지 추가 징계를 해서 분란을 키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도 요즘에도 그런 고민을 저도 해봅니다만 어떤 고민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 드라마 조기 종영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빨리 좀 끝내자 제발 이제. 양쪽 다 너무 피로감이 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저 끝모르는 당을 엉망으로 만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끝을 보자고 하는 저 태세도 정말 이제 피로감이 들고 예.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 또 이준석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저 태세도 이제 피로감이 들어서 예. 시청률 낮으면 조기 종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기 종영의 가장 깨끗한 방법은 징계가 또 가장 깨끗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비대위 또 만든다고 해봐야 또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예. 돌고 돌아 계속 또 하는 거거든요. 무한 루프처럼 그게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경찰 기소를 보면 이제 기소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징계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만 이 윤리위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윤리 징계를 하는 것이 조기 종영의 또 가장 깔끔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당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사 말고 비대위 말고 그냥 이 추가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지 않은데 조기 종영을 바라는 민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피로감은 사실 꽤 예. 됐죠. 예. 예. 일단 뭐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새 비대위 출범으로 의견이 모아지긴 했지만 이번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건 정국이가 당헌 개정을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것도 결론이 나오겠지. 지금 우리 당이 당헌을 바꾸겠다는데 그걸 금지할 이유가 있나요? 예. 그래 이미 뭐 법적으로 와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능사가 아니라고 해도 이진석 전 대표는 뭐 가처분 신청 벌써 3번째인데 글쎄요 이번에도 새 비대위를 꾸린다는데 또 이번에도 여러 얘기들이 벌써 절차적 하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너무 낙관하고 새 비대위를 꾸리는데 집중하는 거 아닌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뭐 다른 당이긴 한데 이게 하는 거를 보면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다시 한번 비대위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직까지 직책을 유지하면서 역할을 당내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좀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다시 새 비대위를 하겠다. 당원 개정을 하면 법원에서 지적한 절차가 치유된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법률가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왜 이렇게 사안을 좁게 보시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예. 결국에 이게 당원 당규 미비의 문제 이전에 어쨌든 그 비대위를 추진했던 그 무리한 과정 자체가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과정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었다. 결론은 결국에 최고위로 돌아가라는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최고위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 비대위를 꾸려서 뭐 이 위기를 돌파해 보겠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으려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분을 중심으로 새로 꾸리는 것이 맞지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하는 게 과연 뭐 법적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빵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직무대행 뭐 누가 권성동 원내대표 그럼 비대위원장 뭐 직무대행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찰 조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까지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일반인인데 왜 의원들이 왈가왈부하냐라고 하셨고요. 예. 나 같으면 결혼식장 상대로 찬성과 이렇게 중간에 틀면 소송 건다고 했습니다. 예. 이은혜는 남편을 ATM 기기로 본 듯하다라고 하셨어요.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발 한국에는 오지 말기를 손 모아 빈다라고 하셨습니다. 태풍 피해 없어야 될 텐데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